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요즘 어르신들은 진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거요. 네,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그 이유가 확 나오더라고요. 바로 액티브 시니어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그 용어 요즘 많이 쓰이죠. 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뭐랄까 사회랑 시장을 막 움직이는 새로운 힘,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주체로 봐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고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이명웅 씨 팬덤 이야기도 살짝 해볼게요. 재밌을 겁니다. 아, 영웅시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례죠. 자, 그럼 먼저 액티브 시니어. 이게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 개념부터 좀 잡아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보통 보면 50대에서 70대,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50에서 75세, 55에서 69세, 뭐 이렇게요. 네, 연령 정의는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서 뭐 자기계발이나 소비, 심지어는 디지털 활동까지 아주 적극적인 분들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는 실버 세대 이미지랑은 완전 다른 거죠. 확 다르죠. 그 핵심이 바로 활동성, 그러니까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든 올드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활동적인 삶, 액티브 라이브스를 사는 분들. 아, 활동성.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58, OPAL 세대라고도 하고 좀 젊은 감각이다 해서 영피프티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이름이 있군요. 한국에서는 또 A세대라고들 해요. 야망 있고 자기 주도적이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A세대. 재밌네요. 공통점을 보면 일단 건강하시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디지털 기기도 꽤 잘 다루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를 위한 소비나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세요. 아, 나를 위한 소비. 그게 핵심이군요. 이런 액티브 시니어의 힘. 어디서 제일 잘 느껴질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혹시 임영웅 씨 팬덤? 네, 맞아요. 영웅시대. 주로 50, 60대 여성분들이 중심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 열정, 그 조직력, 이건 뭐 진짜 대단하죠. 그냥 노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제품들, 뭐 고가 차량이나 금융상품, 건강식품 이런 것까지 막 구매하시고 또 숨어서 스밍 돌린다 이런 디지털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네, 순수라고 하죠. 그 미스터 트롯 결승 때 문자 투표가 773만 표나 몰렸다는 거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고서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팬심 그 이상이라고 분석해요. 아, 팬심 이상이다. 네. 은퇴 같은 걸로 사회적인 역할이 좀 줄어든 분들께 이 팬덤 활동이 새로운 커뮤니티가 되어주고 또 정체성을 찾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커뮤니티이자 정체성. 그렇죠. 소속감도 느끼고 존중받는 느낌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준다는 거죠. 이게 이전의 노년층 사회 참여 방식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소비력이나 조직적인 활동이 음반 시장은 물론이고 광고계, 심지어 지역 관광까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액티브 시니어가 얼마나 강력한 문화 소비 주체인지 딱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산업 지형도까지 바꾸는 힘이네요. 말씀하신 김에 산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런 변화가 금융, 그러니까 핀테크 쪽이랑 레저 분야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두 분야가 눈에 띄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리 같은 간편 결제 앱 있잖아요. 50대 이상 이용자 비율이 불과 4년 만에 17.7%에서 31.8%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대요. 와, 엄청난 증가세네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큰 글씨 홈이라든지 아예 시니어 전용 앱 같은 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들을 막 내놓고 있고요. 그렇죠. 사용자 경험 UX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금융뿐 아니라 레저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그쪽으로도 이어지니까요. 건강이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벌써 3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하고요. 네,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죠. 특히 뭐 한 달 살기 같은 좀 프리미엄 여행이나 골프 아니면 문화 체험처럼 경험을 중시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수요가 폭발적이래요. 맞아요. 단순 관광보다는 체험형 그리고 좀 더 고급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건강관리 쪽도 빼놓을 수 없고요. 피트니스나 스마트 홈 기기 같은
에이징 테크 시장도 주목받고 있어요. 아, 에이징 테크. 그게 뭐죠? 건강관리나 생활 편의를 돕는 기술? 예를 들면 낙상 감지 센서나 원격 진료 앱 같은 거?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 뭘까요? 이유는 명확하죠. 액티브 시니어 분들은 일단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주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갖추셨다는 거죠. 아, 자산, 소비력, 디지털 능력, 삼박자를 다 갖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르신들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식의 접근은 안 통하는 거예요. 노인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외면받기 십상이죠. 그렇죠. 오히려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분들의 그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는 성향에 딱 맞는 그런 상품과 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해외 사례도 좀 있을까요? 그럼요. 일본의 단카이 세대 같은 경우 은퇴하고 나서도 지역사회 활동 같은데 아주 활발히 참여하고요. 아, 단카이 세대. 미국에는 AARP라고 해서 시니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아주 강력한 이익단체도 있고요. 시니어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활동도 요즘 아주 활발하죠. 네, 그런 분들 가끔 보이더라고요. 유럽 쪽은 또 약간 다른 형태인데요. 시니어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공동체 주택, 코하우징 모델 같은 거나 평생학습을 위한 제3시대 대학 U3A 같은 프로그램들이 잘 발달해 있어요. 공동체 주택이요? 흥미롭네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거예요. 노년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를 통해 쭉 살펴봤는데 정말 액티브 시니어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견부가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이명웅 팬덤의 열기 속에서도 그렇고 핀테크나 레저 산업의 변화를 봐도 그렇고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단순히 소비하는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세대.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기업이든 사회든 실버라는 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다양성, 잠재력을 제대로 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중. 네. 디지털 접근성을 더 높여주고 경험 중심의 가치를 제공하고 또 나이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에이지리스, 즉 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관점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결국 미래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읽는 열쇠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액티브 시니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커뮤니티 활동이나 디지털 역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이나 영향력이 바로 이분들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흥미로운 변화의 다음 장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